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3월 장이 시작됐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665만원이고요. 해서 플러스 2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월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이너스 59만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공격하는 그 부분에서 시장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철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 부분에서 완전히 그 예측을 못하는 상황.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네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전쟁이 안 나는 쪽으로 해서 포지션을 잡았는데 정말 전쟁이 터져버려 가지고 거기서 손절하고 방향 전환하는데 손실이 좀 많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또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쟁이 끝나면 또 상승하니까 그렇게 잡았는데 우크라이나 저항이 지금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나토군 쪽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금융 제재, 경제 제재를 아주 심하게 이제 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러시아 정치가 지금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원래는 많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해외에 있는 거라서 금융자산이 동결돼 버리면 해외에 있는 그 외화를 달러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상대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사항전으로 해가지고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국민들한테 집계를 해가지고 결사항전,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 탱크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우크라이나 그 시민들이 그 탱크 앞을 가로막고 서는 이런 좀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 그리고 또 그런 또 민간인들을 향해서 또 수류탄을 던지는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쟁이 있을까 싶은 이런 쪽 생각도 들고 어디로 전개될지를 전혀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상황이 너무 지금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응하기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외 증시 상황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시장 상황이 예측이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예측을 안 하고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뭐 단타만 의존하는 것 같으면 아침에 장 시작해가지고 지수가 상승하면 매수로 들어가고 또 하락하면 그냥 또 손절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렇게 하면 수익이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미 증시가 지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고조로 인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게 그 국내 증시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틀치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2월 28일 월요일 미국 증시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거든요. 상승을 했고 그 다음 어젯밤에 미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올라갔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약간 하락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으네요. 상승했는 것보다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하락하는 정도에서 끝이 났다. 문제는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3월 1일 날 밤에 올라갔고 지난 밤에 그 하락해 버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 느끼는 체감은 내려오는 쪽으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침에 하락 압력을 받았었고 그다음 유럽 증시는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 증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돼 버리니까요. 특히나 또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군대를 투입해놨는데 여기서 그냥 아무런 성과도 없이 협상해갖고 철군해버리면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좀 더 밀어붙이려고 키예프라든가
그 수도나 대도시를 점령하는 쪽으로 러시아는 구도를 잡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전 국민에게 이제 강력하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버티니까 나토 쪽에서도 뭐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 제재를 비롯해서 각종 제재를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약하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다수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금융 제재까지 해버리니까 해외에 있는 그 달러 자산이 다 묶여버리는 거죠. 동결돼 버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한 타격을 받는 그런 구도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그냥 예상해 보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빨리 점령을 해가지고 전쟁을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죠.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통령을 비롯한 강요들을 전부 다 친러시아 쪽 사람들로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 협상을 하고 빠지겠죠. 그런 방식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점령돼 버리고 나면 이제 모든 부분이 불리해지게 되겠죠. 전쟁에서 패한 국가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게 항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그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러시아하고 어떤 심각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디로 튈지가 예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쪽도 양보하기 힘든 상황이고, 러시아는 나토나 서방 쪽에서 지원이 들어오게 되면 핵무기까지도 지금 언급을 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봤을 때도 러시아군이 이제 수도 키예프하고 제2도시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하고를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측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빠른 그 점령을 해서 치열한 공격을 할 것 같고, 우크라이나도 그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자기 영토를 침범당했기 때문에요. 결사항전 이렇게 해서 이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정치에 커다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미정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다 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오늘 1.63%는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올라간 건 아마도 분봉 보시면 5분봉입니다. 아침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빠졌지만, 지난밤에 빠졌지만 그 전날 올라가고 빠졌기 때문에 거의 뭐 같은 위치라고 보고, 아침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한 0.5 정도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거의 뭐 끝나간다는 느낌으로 그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문제는 1.63%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가 하락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4 정도로, 나스닥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하락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만약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오늘 올라갔던 이 부분이 저녁에 미증시가 하락적으로 방향을 잡아버린다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모양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좀 더 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시장은 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그 미국 선물지수 상승하고 있는 덕분에 장중에 상승했기 때문에 딱 장 끝나고 나서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으로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 일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예측은 거의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그 전쟁이 격화되든 안 되든 간에 그나마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쪽으로 지금 주로 잡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박을 노리고 급등할 종목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좀 어중간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전쟁이 끝나가지고 급등할 확신이 든다면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전쟁이 격화돼 가지고 뭐 국제유가 같은 게 계속 급등해 가지고 전쟁 관련주 쪽으로 뭐 빅텍을 비롯한 이런 종목 들어가려고 그래도 오늘 보시면 밀려버리죠. 장중에 그 지수가 상승하니까 오히려 전쟁 관련주는 밀려버립니다, 뒤로. 그리고 대다수의 석유 관련주들이 석유가 지금 WTI 기준으로 석유 가격이 얼마냐면요. 109달러 정도로 한 110달러 정도 갔습니다. WTI가 93달러, 95달러 그러고 있다가 110달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면 석유 관련주들이 급등해야 되는데 이 꼬리 달고 지금 밀린다는 얘기입니다. 음봉으로. 대체로 보시면 갭으로 떴다가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오르는 종목들이 확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쟁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니까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리스크가 좀 작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싶은 쪽으로 잡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황에 대한 거는 전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전쟁 양상에 따라서 한쪽으로 방향 잡기는 어려우니까 그 시장 그 전쟁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제가 매매한 종목입니다. 일단 제가 그 월요일 날 에너토크에 올인한 상태로 그 넘어왔거든요. 그 에너토크를 잡았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원자력 그 몇 톡이 해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중단하고 원전 개발 쪽으로 하겠다 공약을 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면 원전 개발주들이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움직였는데 뜬금없이 지금 금요일 날인가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금요일 날 장 끝나고였지 싶은데요. 원전을 개발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그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로 인해 가지고 월요일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보성 파워텍이 거의 대장으로 상한가 들어갔었고요. 가격이 저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씩 밀렸거든요. 특히나 이 한전 기술 같은 이런 종목은 원전 그 원조격인 종목인데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에너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올인해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그 문재인 정부 원전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제가 잡았던 이유는 석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쪽이나 원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다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제가 여기서 들어갔었습니다. 에너토크를. 근데 급등했다가 밀려가지고 수익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이날 월요일날 장 끝날 때 여기다가 올인을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래도 원전이다 이런 생각으로 밀렸지만, 음봉으로 밀렸지만 그래도 원전이라는 개념으로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특히 그랬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원전 관련주의 대장은 에너토크라고 봤거든요. 오늘 흐름은 보시면 조금 대장 느낌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원전 관련주 중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원전 관련주인데요. 보성 파워텍은 지금 시장에서 대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3.3% 올라갔는데 에너테크가 4.8%로 그나마 가장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전 관련주 중에는 보시면 에너테크가 그나마 상승이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원전 관련주의 가장 그 대장격은 에너토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날 밀렸을 때 여기다 올인했었고, 그 다음 오늘 올라갈 때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40만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단타 매매 여러 번 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요. 15,150원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올라갈 때 15,150원에 여기에서 한번 그 100만원씩 팔았고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올인도 있었기 때문에 밀려버리면은 그 손실이 나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올인된 놈 그런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올라갈 때 그 15,150원 여기서 100만원치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15,550원에
대충 여기쯤이죠. 550원이니까 여기쯤에서 100만 원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다음 뭐 다시 사고 팔고 해갖고 비중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300만 원치만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시장이 악재가 발생돼갖고 이 종목이 내려가 버리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벌었을 때 챙기자 이런 관점으로 올라갈 때 이익 실현해가지고 오늘 그 22만 원 이 수익은 대부분 에너토크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제가 잡았던 게 이제 그 티플렉스를 잡았는데 이게 오늘 그 손실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토크 이익 실현하면서 수익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 티플렉스를 제가 어디서 잡았냐면 티플렉스 5,140원에 잡았거든요. 5,140원이니까 여기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밀어올리고 다시 이제 조정받고 다시 뜨지 싶어 여기서 잡았는데 잡는 건 잘했는데 여기서 급등시켰다가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그냥 쭉 빼버렸습니다. 밑으로. 그래서 너무 쭉 빠져버려갖고 여기서 손실이 한 8, 9만 원 정도 마이너스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너토크에서 벌었던 거를 티플렉스 여기 매수하면서 좀 손실이 나버렸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또 추가 매수해가지고 티플렉스를 250만 원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해룡 실리콘 한 1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티플렉스 잡은 이유는 이 종목이 그 니켈, 스테인리스, 니켈 뭐 이쪽 종목인데요. 원자재 관련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자재가 지금 폭등했기 때문에 석유 관련주로 들어가려니까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석유 관련주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는데도 지금 밀린단 말이에요. 갭으로 뜨면 계속 이게 눌러가지고 밑으로 많이 빠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해가지고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국제유가 오른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드시 수익이 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잡았는데 전쟁이 그냥 종료돼 버린다면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해가지고 협상 타결이라고 전쟁 끝나버리면 폭락해 버리겠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석유 관련주 이런 종목은 너무 변동이 클 것 같아서 모험 걸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잡기가 좀 부담스럽고 티플렉스를 잡은 이유는 원자재가 급등하면 그 니켈 관련주도 같이 이제 오른다고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잡았는데 이게 주봉으로 봐도 지금 최고점 위치에 와 있는 상태고 월봉도 보시면 거의 최고점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 위치로 봤을 때 여기 꼬리 있는 이 부분 빼고는 지금 그 최고가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일봉으로 보셔도 대충 한 이 정도 가격 여기만 넘어서면 매물이 얼마 없단 얘기죠. 그래서 시세만 그러니까 재료만 제대로 붙으면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들어갔는데 오늘 밀려버려 가지고 꼬리 달려버려 갖고 여기서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그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이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등하는 이 부분 때문에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그 전쟁에 대한 위협이 높은 상황에서 티플렉스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전쟁이 완화돼 가지고 그 자원 관련주들이 가격이 폭락해 버리게 되면 따라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원자력 관련 쪽으로도 얘가 좀 같이 묻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다음 원자재 가격 급등 여기에 조금 이제 관련돼서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게 뭐 반도체라든가 우량주 쪽으로 잡으려니까 전쟁이 심화되면 지수가 꺾일 수 있어서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 반대로 지수가 꺾일 걸 예상하고 뭐 석유 관련주 이런 쪽 들어가려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것도 좀 있고 또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가 돼버렸을 경우에 협상해버렸을 경우에 급락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어중간하게 자원 관련주 쪽에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실적도 좋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실적이 좋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끝나갖고 정시가 급등하더라도 그 밀리더라도 실적이 좋으니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탱되지 않겠느냐, 지지받지 않겠냐 싶어서 그냥 이 종목을 현재 잡았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해룡실리콘도 마찬가지로 실적도 괜찮은데다가 이 그 원전 관련주 쪽으로 분류가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룡실리콘 1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세 종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그 보시면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오늘 또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CS 베어링 풍력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광 쪽도 강했고 SDM 마찬가지 태양광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비싸니까 다른 재생에너지 쪽이나 그 다음에 그 원전 쪽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풍력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답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인 에너토크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길게 그냥 쭉 가져가 보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또 그 윤석열 관련주 쪽으로 분류되는 것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오늘까지 하고 나면 이제 깜깜이 선거라 그래갖고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해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여론이 강하다고 보고 그런 관점으로 그런 테마로도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단 에너토크 쪽에 약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게 원전 관련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원자재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과 식량 관련 쪽으로 해서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이 지금 또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이거 급등할 때는 티플렉스 따라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얘는 못 따라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그 미래생명자원 이 종목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죠. 팜스토리 그다음 뭐 사조 시푸드 이런 이제 식료품 사료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기엔 좀 뭐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티플렉스 쪽에 조금 비중을 담아봤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3월달은 그 여전히 지금 악재가 많기 때문에요. 금리 인상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위험 관리하면서 짧게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바로바로 그 잘라가지고 이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는 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다시 또 보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